자, 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여수 순천 YMCA 사무총장이시죠. 이상훈, 김석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굉장히 또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좀 차례로 같이 한번 나눠보고요. 자, 3주째 합니다. 3주째 라디오 전망대 불굴의 의지로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대기업들의 미세먼지 배출량 조작 사태 이번 주에도 하겠습니다. 참 힘들어요. 이게 뭐 이야기할 게 정말 끝도 없고, 근데 이야기할 거리는 안 주고 참 힘듭니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목이 다 쉬었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네. 감기도 좀 올라 그러고 목도 쉬고, 그러니까 목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일단 지역 내에라도 좀 이번 일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없게 하는 거, 그리고 좀 함께 목소리를 내게끔 도와드리는 거. 또 하나 하자면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것들을 좀 밝혀내자, 이런 목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라디오 전망대 유일무이 이선화 작가님과 함께 아주 불철주야 취재를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좀 파보겠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감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새롭게 보고 듣고 느끼신 것들, 또 이게 현장도 다녀오셨을 것 같고 뭐 여러 또 이야기들을 듣는 창구가 많았기 때문에 먼저 이상훈 총장님부터 뭐 새롭게 뭐 들으신 거거나 뭐 느끼신 거나 있으시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예, 그간에 이제 뭐 여러 지역의 반응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수 시민단체 연대회의가 이제 전남 시민단체들과 함께 정부에게 엄벌과 그리고 수사를 정확히 확대해서 하라고 하는 촉구 성명을 냈고요. 네. 이번에 특히 그 산단 인근에 그 율촌 쪽, 그러니까 신풍이나 도성, 구암, 신흥, 덕신마을 이런 쪽은 사실은 산단하고 그동안 가깝게 있었지만은 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좀 안 했던 동네인데요. 지금 처음으로 이번에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흰색 마스크에 그 검은색 X 표시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민들이 나서서 LG화학 그리고 여수시청 앞에서 이제 집회를 했고요. 이분들은 주민건강 영양조사를 당장 해라. 그동안에 매연이라든지 분진, 악취 이런 걸로 사실 두통이라든지 목도 아프고 그 매캐한 냄새 때문에 사실 고통스러웠지만 참고 살아왔는데 차제에 주민 건강 영양 조사를 좀 해달라, 무엇보다도 이걸 좀 요청을 하고 있고요. 이제 더 가깝게 있는 3.1 묘도 주삼 이런 쪽에서는 이제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아마 여수 시민들 오고 가시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규탄 현수막이 아주 그 길게 늘어져서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집단 행동이 계속 일어날 것 같고요. 또 환경운동연합 아무래도 유관 시민단체여서 GS칼텍스, LG화학, 하나케미칼 공장 앞에서 규탄 퍼포먼스도 하고, 또 지난주에는 그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 비롯해서 전국의 그 유명한 환경운동가들이 여수 공장을 방문을 해서 실태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에서도 나섰어요. 그동안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당이 팔짱만 끼고 있다고 눈총을 많이 받아왔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여수 가벌 지역위원회에서 범시민대책본부를 구성을 하자 이렇게 공개 제안을 했어요. 그 지역 차원의 시민, 전문가, 노동계, 정치 이렇게 좀 함께 참여해서 좀 이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접근해 보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시민단체들이나 노동계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할 것인지 오늘 내일 사이에 좀 입장을 정리를 해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훈 총장께서 뉴스 업데이트를 좀 잘 해주셨어요. 보면서도 저도 새롭게 좀 느꼈던 거는 아무래도 이게 지역의 이슈가 이제 전국으로 좀 확대되는 시점이지 않나 또 생각이 들었고, 또 시민들의 이야기가 점점 모여서 뭔가 확장이 돼가는 것 같다 이야기가 들고, 아직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뭐 진상조사단이 발족을 해서 내일 뭐 상임위원장도 뽑는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김석 총장께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을 좀 들으셨는지. 여수가 아무래도 좀 직접적이잖아요. 산단이 집중되어 있기도 하고, 그에 비해서 광양 쪽에서는 뭐 크게 뭐 이러저러한 과정들은 없었던 것에 반해서 지난 그 4월 25일 날 순천시에서 광양만큼 대기 오염 긴급 진단 환경 포럼이라는 것을 개최했습니다. 네. 순천대학교 환경공학과 박성홍 교수하고 그다음에 환경안전건강연구소 김정수 박사께서 발제를 해주셨는데,
대체적으로 그 주요한 내용은 뭐였냐면 광양만고 항공 문제가 심각하다 정도이지 이것이 연구되거나 지표가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 심지어 지난 한 10여 년 동안의 미세먼지나 이런 그 대기 오염에 대한 연구 현황이 광주 쪽에는 집중되어 있지만 여수 쪽에도 여수 쪽에 약간 한 3편 정도, 광양도 한 3편 정도밖에 여와 관련된 논문들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통계나 이런 것들이 아주 오래전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광양만큼 환경 오염에 대한 진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공유가 됐고요. 네. 이제 이날 광양만큼 대기 오염에 대한 주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들이 시민들이 되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여수하고 광양하고 아주 대표적으로 이 대기 오염 지수가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전남 지역의 거의 한 10% 이상의 미세먼지 집중 지역이 우리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나왔고 특히 여수 같은 경우는 정유 공장이나 석유화학 공장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VOC를 중심으로 하는 휘발성 유기물에 의한 대기 오염 원인들이 좀 지수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고요. 반면에 광양 같은 경우는 뭐 PM10이나 PM2.5라고 하는 그 미세먼지의 주 원인이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가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2차 오염 물질과 결합해 가지고 오존을 생성을 한다 그래요. 이 분포도는 그러니까 발생원은 여수 광양이 높지만 실질적으로 주변 지역에 대한 농도는 광양만권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여수가 높고 광양이 막 집중해 높을 것 같은 게 아니라 대기 오염 발생원은 상당히 높지만 광양만권에 크게 분포되어 있는 그 농도는 별로 다르지 않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지금 현재 여수 산단, 광양 산단에서 나오고 있는 대기 오염 물질이 여수와 광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양만큼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로 그렇죠. 인식해야 되는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이날 토론회를 통해서 어쨌든 그 긴급 진단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는 그렇다면 이 오염의 원인에 따라서 그동안에 제기돼 왔던 뭐 호흡기 질환 그러니까 갑상선, 뭐 암, 결핵 등의 발병률 전국 1위가 괜히 나온 게 아닌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공유되면서 향후에 광양만권 지역사회의 협력, 특히 시민단체의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어떻게든지 간에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그 조희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여수 순천 쪽이 의외로 미세먼지 농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존 농도는 굉장히 높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갑상선암 게 특수한 또 질병에 대한 발병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이번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뭐 PM10이나 기타 미세먼지 관련해서 전라남도의 어떤 기준선이 없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예. 뭔가 이게 여수 광양만권의 지표도 그렇지만 전라남도가 이 환경 지표를 명확하게 그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좀 지표를 현실적으로 좀 설정을 해줘야 이런 대기 오염에 관련된 규제 조건들이 좀 강화될 텐데 하기야 지금 현재 법적인 문제를 할지 기준도 없는 조건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되나라고 하는 좀 이게 맹점이 있잖아요. 네. 역시나 그러니까 손 놓고 있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음. 영산강 환경구역청도 마찬가지고 전라남도도 다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것을 확인했던 포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요즘 일때면 과자 한 봉지를 사 먹더라도 꼼꼼히 그걸 보잖아요. 예를 들면은 공업용 색소가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 킬로칼로리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살펴보고 이렇게 과자 한 봉지라도 먹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가 건강 문제라든지 환경 안전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민감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네. 하물며 저렇게 거대한 공장에서 도대체 어떤 물질이 생산되고 거기서 나오는 물질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 국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들이 알았을 때 거기에 느끼는 어떤 문제의식이라든지 저건 내가 너무 내 건강에 감당하기 힘들어라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규제라든지 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저걸 거의 뭐 이렇게 경제 논리로 전부 덮고 그냥 이렇게 마치 무슨 비밀
그 작전하듯이 저렇게 생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음. 평상시에 우리가 둔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보가 없다 보니. 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배출 기준이라든지 수치로 이렇게 제공해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좀 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수산단이 지금 50년 됐고 광양산단이 30년 됐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이산화황 같은 경우는 24시간 평균 기준치를 계속 조건으로 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기준치를 넘어서면 빨간불이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해지는 건데 다른 지금 현재 막 상황들이 그런 조건들이 마련돼 있지 않으니 이번 기회에 방금 이상훈 총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표의 그 위험 수준을 만들어서 이 조작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지표 관리와 수치 같은 것들을 좀 공론화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조희영 기자랑 이야기했던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지표가 굉장히 또 노후화돼 있고 연구들도 다 예전 거고 그런 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장비가 굉장히 비싸서 일반 시민들은 접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정부 지자체나 혹은 뭐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좀 구매를 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돌아가게끔 또 공개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시민들은 감시할 수 있는 게 사실상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내일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한 또 질문을 저희가 한번 또 해볼게요. 연구가 예전 거밖에 없고 이걸 또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네, 드려보겠습니다. 말씀 네, 나누시더라도 그 대목에서 제가 뭐 늘 하는 이야기 또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수산단 국가산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연 매출이 71조 원이에요. 순이익만 해서 8조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세를 5조 2천억을 걷어가요. 지방세는 불과 1,450억 원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우리 이하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장비라든지 이런 게 비싼들 몇 조 원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또. 그렇죠. 그렇게 생산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어떤 그런 그 기본적인 장비들, 예를 들면 우리가 차 그 제작 비용 많이 든다고 해서 그냥 브레이크 대충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예, 그런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전부 핑계이고, 그야말로 어떤 그 기업 논리이고 그렇죠. 또 정부의 행정편의 논리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한번 짚으신다니까 예,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짚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환경부가 미세먼지 관련된 측정하는 위치가 아주 엉망이다라고 하는 뉴스가 몇 차례 나온 적 있잖아요. 이에 관련해 가지고 민간 기업들하고 시민들이 그렇다면 우리 동네에 가장 그 측정이 가능한 곳에다가 민간인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요. 실제 그런 앱들을 공유할 수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더 이상의 정부를 신뢰할 수 없는 조건이니 그러니까 시민들이 또는 지자체에서도 뭔가 그런 비싼 장비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예산 통과하고 시간 걸리니까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 이렇게 만들어서 해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또 최근 나온 뉴스 중에 보니까 이낙연 총리도 이제 공개적인 발언을 했더라고요. 사실 전 전남도 지사이고 네. 그리고 지금 뭐 정부를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앞선에서 이끌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책임을 같이 함께 좀 느껴야 되지 않을까. 뭐 전남도 측에다가 이제 뭐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같이 좀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게 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본인이 도시사 시절에도 사실은 이런 결과들이 포함되어 있는 있었겠죠. 예. 시기잖아요. 네네. 그 환경에 대해서 남의 일처럼 이야기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지금 총리로 있고 그러니 면밀하게 광양망권이라고 하는 특수한 지역에 대한 어떤 좀 엄격한 좀 잣대가 좀 필요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뭐 얘기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눴습니다만 좀 정리를 해서 두 분께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 사안이 뭐가 있는지 뭐 하나만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저는 짚어주신다면.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방금 이 총리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국가 책임 국가 책임. 그리고 기업 책임 이 두 책임의 뭐 경중을 떠나서 명확한 책임 규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 사회 구조로 봤을 때는 국가가 가장 중요하죠. 기업도 어차피 국가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니까요. 예. 일테면은 지난번에 강원도 산불이 누가 일부러 내진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국가가 책임을 졌단 말이죠. 그리고 누구나 다 그게 국가 책임이라고 믿고 있고요. 보다 구체적인 원인 관계가 있는 여수 산단에서 일어나는 환경 안전 문제, 사고 문제 이런 것은 누가 뭐라 해도 국가 책임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그 국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만 걷어가는데
몰두했지 실제로 그 산단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떻게 안전하게 되고 있고 지역민들에게는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지역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책임과 조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기업은 당연히 관리 감독이 느슨하면 이윤 방만할 추구에 것이고. 더 몰두할 수밖에 없죠. 그러겠죠. 예, 눈앞에 이윤을 놔두고 돈이 안 되는 뭐 관리 감독 더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정말 국가 산단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걸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고 네. 또 거기에 따라서 이윤을 추구하는 대가로 기업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인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저는 관련 아주 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게 돼 있지 이게 통합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든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그 관련 법을 제대로 정비하는데 이것은 단지 법률 몇 개 이렇게 조항 고쳐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국가 산단 관리법 전체를 놓고 차제에 국가 산단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기업적 책임 그리고 그동안 당해왔던 지역의 고통들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한 그런 통합법을 다시 손을 봐야 한다. 이것이 이번 우리가 이 사태를 보면서 느낀 또 하나의 핵심적인 문제이다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김석 총장께서는 어떤 걸 저는 보십니까? 이게 뭐 이상훈 총장님께서 뭐 앞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이제 이 기업 윤리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그동안에 여수산단 광양산단이 지역사회에 물론 일자리와 경제 분야에 대해서 상당 부분 기여한 바가 큽니다만 알고 봤더니 그랬더니 결국은 환경권이랄지 건강권이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무책임하게 지역민들을 속여가면서 조작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더 기가 막힌 사실은 그래도 이런 측정이라도 조정이라도 자치단체나 아니면 이게 좀 명확한 수치에 따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기 오염원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업이 역으로 그 대기 오염 측정을 받아야 되는 기업으로도 돈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가불관계가 이 수치를 조작하는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윤리와 더불어서 엄격한 처벌과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과거에 우리가 그 시프린스호가 넘어져 가지고 굉장히 그 당면했었던 그 어려움에도 비견할 정도로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네. 이 상황에서 어떤 조치와 조사와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에다 맡겨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 검찰 수사와 좀 엄격한 그 어떤 수사본부도 좀 만들어내 가지고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이런 일들이 광양만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이렇게 부도덕한 기업들이 발생돼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경종을 울리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훈 총장께서는 국가 책임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김석 총장께서는 기업 윤리에 대한 강조 둘 다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 이게 또 굉장히 갈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관리 감독의 주체를 어디에 둘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좀 하다가 만 듯한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제대로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 게 그러니까 입장이 다릅니다. 입장이 다른 게 정부 관계 환경부가 되겠죠. 환경부나 정부에게 둘 것이냐 혹은 지역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담론입니다만 지역 지자체에 더 이양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 게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환경부 중앙 정부로 많이 가야 된다. 배출업소 관리에 대한 부분이 보면은 환경 분야에 대한 이게 보면은 전국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좀 일사불란하게 일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에서의 통제가 필요하다. 환경부에서의 통제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요. 환경 오염 사고 발생할 때 더 신속하게 또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지자체에서는 다 그런 거죠. 우리가 더 잘 안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동안은 권리가 안 주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주어진 게 없기 때문에 못한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단어로 명문화해 보니까는 분권화와 중앙화 이렇게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디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보시나요?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된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과거에는 모든 걸 중앙에서 다 정하고 관리하고 예를 들면 시장, 도지사 다 중앙에서 임명돼서 내려와서 또 임기 되면 올라가고 그리고 모든 결정은 중앙에 다 했지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되었는데 이 산단이 그런 지점에서 애매한 지점에 있는 거죠. 저희 국가산단인데 위치는 지방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는 중앙 정부가 세금이라고 하는 좋은 것은 뽑아가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들은 지역이 온통 그 감당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역에게 그만큼 고통을 줬으면 그만큼 지역의 권한도 달라 이런 것이고요. 또 그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환경 안전 사고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그 가까이서 감시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느슨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지방이 감시하는 게 좋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지방 이양법에 의해서 환경관리감독권을 도에 이양을 했어요. 근데 이 환경관리감독권이 1종부터 5종까지 있습니다. 대기 오염 물질 이 발생량이 그렇죠.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이면 이제 1종이고 20톤 이상이면 2종, 10톤 이상이면 3종, 2톤 이상이면 4종, 이제 그 미만은 5종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네. 도에 이걸 넘겼더니 지방에서 예를 들면 여수시 같은 경우 그 먼 데서 도에서 이렇게 어떻게 관리 감독이 가능하냐 이렇게 어필을 하니까 1, 2종 다시 말하면 20톤 이상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도가 그리고 3, 4, 5종은 이제 시가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나눠놨단 말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대개 사고가 1종, 2종에서 많이 터진다는 거죠. 또 그 터졌을 때 그 데미지가 엄청나게 큰 거고요. 그런데 도가 사실은 뭐 지금은 고속도로가 뚫렸다고 합니다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2시간 반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러면 이 사고가 터지고 모든 피해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부랴부랴 도가 와서 실태 조사한다고 하는 뭐 네. 그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이건 차라리 여수시에 넘겨서 가까이서 모니터하고 대책도 세우도록 하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초지자체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재정 자립도도 열악하고 또 이런 전문성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제 이렇게 없기 때문에 괜히 그 능력도 없는데 줘봤자 괜히 뭐 그 공무원들 가서 위세나 떠는 뭐 그런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이제 회의론인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국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 국가가 권한만 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문성, 재원, 인력, 장비, 첨단 장비 이 시스템 전체를 주어서 여수시에 주어서 여수시가 행사하게끔 만들라는 얘기죠. 여수시 돈을 가지고 열악한 재정 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그렇게 하면 여수시는 그걸 통해서 재정 부담도 덜면서 우리 지역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고 예방이라든지 안전 문제에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곧 그 지자체의 힘이 되어서 자치력을 강화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주민들도 이제 그 권한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직접 보기 때문에 의구심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정확한 정보가 없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의혹들로 인해서 지역의 갈등이나 소모적인 어떤 그 오해나 이런 것들도 없이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발생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을 묻고 적절한 처벌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르는 재원적 손해를 보상하게 하는 알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되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된다는 거죠. 네, 김석 총장께서도 분권화에 표를 던지시나요? 네, 저도 그 비슷한 생각인데 저는 이제 우선 그렇다면 이제 우선적으로 했을 때 이제 무엇이 필요하냐 이런 질문이 저희는 오래전부터 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광양만권 환경구역청 같은 것이 일단 이게 대기 오염 물질뿐만 아니라 곳곳에 환경 오염 배출원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지역에서 연구를 하려 치더라도 연구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예. 특별 연구 지역으로 만들어서 안 그러면 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연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연구 지원이랄지 지표의 기준을 만드는 거랄지 이런 것들은 광양만 전국에 몇 개 구역이 있잖아요. 네. 특별 군역으로 선정해야 되는 것들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권한이랄지 이런 조사 권한들은 주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걱정이 되는 것은 공무원들이 기라에 1년 반, 2년 동안 있게 되고 또 이렇게 움직이게 되잖아요. 이런 문제만 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 어떻게
좀 조치를 좀 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 권한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상당 부분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반면에 이제 우리가 좀 지난번 그 광양만큼 대기 오염 긴급 진단 포럼을 통해서 얻은 생각인데요. 오염원이 예를 들어 여수와 광양에 집중 배출된다 하더라도 광양만큼 전반에 대한 농도가 여수가 높고 광양이 높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수 광양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다. 그러니 광양만권 뭐 행정협의 이런 것들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런 기회를 위해서라도 이 세계 시장이 지금 공동 성명서를 내 가지고 대기업들을 향해서 볼멘 소리도 하고 좀 고소 고발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전혀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안일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가 책임 하니까 저는 그러면은 예, 그리고 또 지자체 기초 여수시에 그런 권한을 줘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무조건 이건 정부는 잘못하고 있고 지방 정부는 그러면은 뭐 괜찮은 거냐라고 오해하실까봐 좀 더 붙이자면 사실 기초 지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면 아까 환경관리감독권이 없다는 핑계로 뒷짐을 지다 보니 정작 할 수 있는 일까지도 방기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지 미세먼지 특별법이라든지 또 악취방지법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초지자체에서 얼마든지 그런 규정을 가지고 그 생산 현장을 관리 감독하고 또 예방할 수 있고 그것만 제대로 하더라도 상당 부분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해버리는 그런 그간의 실태였거든요. 도고 역시도 거리 이유를 핑계로 해서 핑계를 대지만 실제로 산단 내에 화학재난합동방지센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거의 뭐 개문 휴업이에요. 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지방 정부가 했어야 마땅할 일들을 하지 않는 데서 오는 책임 또한 크다라고 보고요. 차제에 우리 의회, 도의회나 시의회가 좀 더 면밀히 좀 살펴서 이 조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조례가 좀 느슨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닌지, 조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하게 하는 조례가 아니라 빠져나가게 하는 조례는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서 차제에 좀 조일 부분 조이고 촘촘하게 만들 부분 만들고 해서 지방 정부도 뭔가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정부로부터의 권한도 요구를 해야지 그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고 또 정부도 지방을 믿고 넘겨줄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런 것들이 맞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거의 다 지나서요. 또 시간이 된다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뭐 지방 정부 역할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권한이 이행이 된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또 부족한 건 현재 무엇이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저희가 또 오늘 이야기 나누다가 범시민위원회나 뭐 진상조사단, 시민사회들의 역할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완전 멘붕 여수 산단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여수 순천 YMCA 사무총장 이상훈 김석 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